네, 안녕하세요. 뿔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파트 1, 2에서 했던 이 노이즈랑 텍스트를 가지고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은, 뭘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텍스트를 하나 복사해서 조금 더 손을 봐볼게요. 합성 모드를 이제 오버레이 같은 걸로 바꿔보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노이즈가 진하고 강하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제가 이상한 걸 눌렀네요. 다시 복사해서, 밑에는, 아, 페스트 블러를 조금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뭐 뽀샤시하면 뽀샤시하고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 줄게요. 합성 모드를 애드 보다는 컬러 닷지, 네, 이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네요. 예, 확실히 다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좀 줄여주고요. 줄여도 이 곡과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보면 지금 이런데 보면 이렇게 하얀 테두리가 너무 심한 게 보이시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좀 없애줄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심플 초커라는 걸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값을 좀 올려보면 1, 2, 3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끝에만 조금 이렇게 파주고요. 한 1 정도. 그리고 이거죠. 이제 메인 글자 여기도 한 0.5 정도. 네, 이 정도만 해줄게요. 저는 이게 글자를 좀 손봐주고, 그리고 이제 얘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패런트를 해놓고, 그럼 이제 하나만 움직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패런트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구분이 되게 컬러를 뭐 그린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3D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3D로 바꾸고 카메라를 불러올게요. 저는 한 20mm를 썼고요. 20mm 35mm가 아마 기본일 텐데 20mm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광각으로 보이고, 앞에 차이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걸 마이너스 한 500으로 한 다음에 20mm 카메라일 때랑 하나 더 만들어서 35mm도 하나 만들고요. 봅시다. 이게 35mm 카메라일 때고 이게 20mm 카메라일 때인데, 어차피 이게 2D이기 때문에 정말 3D 같은 그런 카메라에 심한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이 미리수가 낮은 카메라가 이렇게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은 20mm 카메라를 쓸게요. 이 팩에서. 그리고 이렇게 널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잖아요. 이름을 뭐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요새는 한글로 적어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이제 제 편한 대로 적었고요. 그리고 모션을 한번 줘봅시다. 이쯤에서 전 포지션이랑 로테이션을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여긴 너무 안 보이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쭉 당겨주고, 회전도 이 방향 1로 회전을 시킬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화질을 좀 낮추고 이제 프리뷰를 해야 되니까 좀 꺼줄게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냥 뭐 그런 대로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당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글자를 좀 더 작게, 이 정도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줄이다 보면 이렇게 이거죠. 이 노이즈 원래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그래서 얘를 좀 스케일을 키워주고요. 이렇게 이 끝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엣지가 잘리는 거를 이렇게 주고요. 카메라를 조금만 이렇게 움직임을 줘볼게요. 그래프를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이제 본인 취향에 맞게 그래프를 잡아주시고요. 잠시 봅시다. 뭐 이런 형태도 나쁘지 않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잡았고요. 그 다음으로 불이 있어야겠죠. 불을 하나 이렇게 가져오고요. 블로고 이것도 3D로 바꾼 다음에 저는 왠지 이게
이 방향이 좀 반대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Y축으로 180도를 뒤집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포지션을 좀 당겨서 마이너스 550 정도 해볼까요? 이 마이너스 530? 텍스트보다 조금 더 앞쪽에 배치를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크기는 좀 줄여주고 한 80 정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재생을 하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카메라에 이 뎁스를 잡아줄게요. 뎁스를 키우면 혹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카메라에 초점 잡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켜주고 이제 탑뷰에서 본 다음에 탑뷰에서 텍스트의 초록색이죠. 여기에 카메라 초점을 잡아 볼게요. 여기서 디스턴스를 여기 놓으면, 그리고 액티브 카메라에 보면, 그러니까 이 배경은 이제 좀 초점이 나갈 거거든요. 이 값을 좀 올려보면, 이걸 온 했을 때랑 화질을 올린 다음에 오프 했을 때랑 온 했을 때랑, 온 하면 이 뒷부분이 나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인물의 포커싱이 맞춰지면 배경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고요. 뭐 다 아시는데 제가 설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글자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이 보라색이 이거죠. 노이즈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근데 이 중간이 안 맞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카메라 여기 텍스트에 한번 맞다가 반대로 더 나가 버리죠. 이걸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익스프레션을 써서 잡아도 되고 아닌 커브 형태를 이제 잘 맞춰줘도 되는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노가다를 해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도 뭐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해도, 이 정도 차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여기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거예요. 여기 초점이 맞고, 나중에는 이 텍스트에 초점이 맞겠죠. 이 텍스트에 여기, 그리고 배경은 이렇게 포커싱이 나가 있죠. 이렇게 카메라를 잡아주고, 일단 렉이 심하니까 잠시 꺼놓을게요. 이거는. 그리고 카메라에 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페런트하고 이름을 위글이라고 지을게요. 얘를 마치 위글이 여기 있죠. 이렇게 좀 흔들어 줄 거거든요. 좌우로. 그래서 앞뒤로는 흔들게 하기 싫어서 이제 Z축은 안 켰고요. 사람이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좀 흔든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를 슬라이더 컨트롤을 하나 만들어 주고, 첫 번째 건 이름을 이제 프리퀀시, 두 번째 거는 앰플리튜드라고 지어 줄게요. 그리고 포지션을 위글, 첫 번째 값은 이제 주파수, 두 번째 값은 이 진폭으로 잡으면,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위에 거는 그거죠. 1초에 몇 번이 흔들릴지,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의 세기로 흔들릴지. 한번 보면요. 이거 10으로 하면 100으로 해볼까요? 1초에 10번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크기는 100이에요. 엄청 세게 흔들리겠죠? 화질을 제일 낮춰서 이렇게 흔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1로 줄이면 1초에 한 번 이렇게 부드럽게 흔들리겠죠? 어떤 차이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진폭을 줄이면 흔들리는 이 크기가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마지막엔 움직임이 없고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이렇게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하면, 그래서 어차피 카메라가 좀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줌 아웃이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분명 이제 다른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전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위글 30 정도로 할게요. 30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럼 이제 대충 카메라 모션도 이제 끝난 느낌이죠. 다시 이 카메라 뎁스를 켜주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랑
노이즈도 이렇게 켜주고요. 화질을 좀 올려볼게요. 글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합성 모드를 좀 건드려 볼까요? 스크린 컬러 닫지. 글자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뭐 이 방법은 이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아니다,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대신 한 80 정도? 조금만 낮춰줄게요. 90? 100일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준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거를 끄면 이 배경이 투명이잖아요. 배경이 투명인 거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검정을 해도 되는데, 검정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왠지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이제 포컬러 그레디언트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두운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복사해서 이제 오버레이로 바꾸고 이 위치도 조금씩 옮겨주고 이제 값도 이제 조금씩 바꿔주고요.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어둡긴 한데 이제 완벽한 000이랑 이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이렇게 하고요. 왜 굳이 이렇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이런 걸 좀 선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색 보정으로 장난을 좀 쳐볼게요. 조금씩. 그래서 조정 레이 하나 만들어서 언샤프 마스크를 적용하고요. 색 보정은 이제 정말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본인만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방법대로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세니까 15에 한 7 정도? 화질을 좀 높일게요. 20에 10 정도? 이렇게 보면 좀 디테일이 확실히 이렇게 색이 이렇게 선명하고 뚜렷해진 게 보이죠? 근데 이거의 장점이 보통 콘트라스트를 세게 주면 이제 검은 부분이 완전히 죽거나 흰색이 완전히 흰색으로 이제 번아웃 된다고 하죠. 나가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적은 편이에요. 이름을 뭐 하이 다이내믹 맞나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색 보정을 조금 할게요. 그 전에 이걸 정리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고 우선 틴트를 먹여주고요. 제가 틴트를 먹인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이게 이 불의 색이 다르고 배경의 색이 다르고 이 텍스트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맞춤 해준다고 할까요? 좀 정돈 정제 같은 걸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색을 좀 보정해주고요. 블루 채널을 좀 내려주고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만져주고요. 또 틴트를 한번 더 적용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채도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슈 세츄레이션을 이용해서 다시 채도를 좀 올려줄게요. 20, 10. 그래도 채도가 좀 빠진 느낌으로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름을 컬러 그레이드라고 할까요? 요새는 한글을 써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왠지 겁나서 영어를 많이 썼는데 일단은 영어를 뭐 편한 대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카메라 렌즈처럼 보이게 해줄 건데요. CC 렌즈 기본을 써도 되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카메라 렌즈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나가죠. 근데 저는 그냥 뭐 다른지 모르겠어요. 매직 블랙 룩스에서 쓰는 걸 좀 선호하고요.
혹시 룩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CC 렌즈를 쓰시면 될 것 같고, 렌즈 디스토션을 이 정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또 렌즈 여기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0.2 정도, 마이너스 0.2 정도 주면 이렇게 RGB가 이렇게 스플릿 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 주고요. 실제 카메라로 찍으신 거를 쭉 확대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좀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좀 뭐 과하진 않은 게 좋은데, 일단은 뭐 튜토리얼이니까 눈에 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이렇게 차이가 보이죠? 껐다 켰다 하면 다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을 렌즈라고 적고, 또 뭘 넣어볼까요? 비네팅이란 걸 넣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흔히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찍어서 보면 이게 테두리가 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검은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클립스로 마스크를 만들고 페더를 뭐 한 400 정도 주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비네팅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좀 왠지 이 타원, 이 완벽한 이 타원의 형태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만져주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형태가 좀 싫어서 좀 이런 식으로 해주는 편이고요. 이 모양태도 뭐 터뷸런스 디스플레이스 같은 걸 써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좀 어색해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그것만을 추구하는 뭐 플랫 디자인이라거나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해주고요. 전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복사해 볼까요? 한 2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50. 어떻게 나올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익스펜션을 이렇게 줄이고 당기면 이렇게 범위가 바뀐 게 보이시죠? 이거를 70 이렇게 좀 끝에만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걸 조정 레이어로 바꿔줄 건데, 지금 뭘 할 거냐면 일단 제가 보인 대로 할게요. 이걸 지우고 이 마스크 들어온 거를 다시 줄여주고 여기에 블러를 넣어주면 이 엣지 부분에 블러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데를 보면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블러를 넣고, 색도 조금 이거 이렇게 세 개만 복사해서 이렇게 좀 틴트 같은 느낌을, 이렇게 색도 좀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한 100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뭐 비네트 블러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틀렸죠? 블러. 이렇게 적고, 그 다음으로 노이즈를 넣어볼게요. 방금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게 확 움직였거든요. 왜 움직이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위글의 랜덤 값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랜덤하게 들어가는데 이 레이어가 뭐 바뀌면 이제 랜덤한 정도도 바뀌거든요. 이 랜덤한 정도를 이거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드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를 이제 기본 익스프레션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필요하면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 같은 거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거는 좀 많이 귀찮으니까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이즈 이펙트를 넣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한 5 정도? 이게 녹화분이어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웬만해서 넣어주는 편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는.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주고,
네, 이 정도면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녹화는 잠시 일시 정지를 시킬게요. 네, 램프 리뷰 다 했고요. 재생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참 이게 추상적인 게 할 때마다 제가 한 4-5번 정도 만들어 봤는데 할 때마다 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좀 추상적인 거인 만큼 정답은 없고요. 이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선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 채도가 낮아도 너무 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올려줄 수 있겠죠. 이렇게 20 하면 이게 좀 더 밝아지겠죠. 30? 채도가 더 세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너무 비네팅이 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 값을 한 70 정도로 낮추고, 이게 이제 지금 새벽 3시여서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발음이 좀 새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작업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에 다룬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초심자분이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프로젝트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분은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어, 이걸 이거를 넣을게요. 이제 원본을.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